자, 이어서 일발장전으로 넘어갑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프리마켓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약보합 출발이고요. 하이닉스도 소폭 하락한 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대 하락을 하면서 일단 반도체 라인들, 자동차 라인들 모두 약간 약보합 하락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또 반도체 소부장 쪽은 조금 있다가 9시 이후에 이제 코스닥 ETF 자금 또 오니까 그것까지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프리마켓은 조금 숨고르기, 그동안 너무 달렸지 않습니까? 양상이고요.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아침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바이오 쪽도 일단 약보합 하락 출발한 종목들이 많아요. 알테오젠 다음으로 이제 바이오 대장주가 될 ABL 바이오가 6%대 이제 급락하고 있는데 아마 큰 손 중에 누군가가 일단 ABL 바이오 좀 차익 실현에 나선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나요? 조금 이따 ABL 바이오는 따로 저희가 재료를 이제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도 일단 쉬엄쉬엄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1%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코스닥 라인들 바이오와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이제 9시 땡치고 ETF 자금이 들어오면 또 어떤 양상으로 바뀔지는 모릅니다. 거기까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이슈와 또 종목 함께 다뤄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어제 장중에요. 코스닥도 한번 무너졌다가 그냥 확 땡겨오는 너무나도 긴 아랫꼬리가 만들어졌었고 간밤에도 또 나스닥도 이제는 조정인가 했는데 또 이걸 땡겨 올렸습니다. 나스닥의 긴 아랫꼬리. 자, 그래서 코스닥과 나스닥의 긴 아랫꼬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와는 이 나스닥의 아랫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무너져요. 어제 진짜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시작할 때만 해도. 실제로 나스닥 시장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10%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커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장이 끝나고 나서 애플이라든지 샌디스크 이런 기업들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좀 시켜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어제 우리 국장 사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굉장한 변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전형적인 이제 K-세론 현상이 한번 나타난 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그냥 개장 초반에는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다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급전직하하면서 하락 전환을 했었고, 급등했던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마이너스 거의 한 5%, 10%까지 이제 급락이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좀 됐고, 코스닥은 어제 하루에 변동폭이 무려 60포인트였어요. 어마어마한 이제 저점 고점 대비 이제 변동폭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코스닥은 2.7% 강세 마감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을 이제 바라보는 뷰가 어쨌든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계속 좀 유입되고 있고, 증시 이제 고객 예탁금이 지금 103조 원, 사상 처음으로 이제 100조 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조정만 들어오면은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수급들이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이제 방향성은 여전히 이제 상방을 좀 열어놓고 이제 봐야 된다. 다만 변동성이 계속 이렇게 조금 커질 수 있거든요. 네.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이번 주에만 거의 20%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도 이상할 게 이제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이제 우리 코스닥 시장의 아랫꼬리와 미국 증시의 이제 아랫꼬리를 굳이 좀 비교해 보자면 코스닥 시장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을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었고, 나스닥은 악재가 있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대한 이제 악재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다 급락했고, 테슬라도 어저께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로보틱스의 전환을 이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3%가 넘게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제 AI가 생기면 소프트웨어가 뭔 필요가 있냐, AI가 다 할 건데 약간 이제 이런 기류 때문에 줄줄이 다 이제 급락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적에 대한 이제 부담, 이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거고, 우리 코스닥 시장은 차익 매물을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니까 두 이제 시장 간의
뭐 아랫꼬리는 달았습니다만 성격은 분명히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시작할 때 마이너스 3%대까지도 완전히 다 빠졌거든요. 네. 지수 구성 종목.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AI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일단 누군가가 물량 한번 털고 네. 막판에 올려놓고 내일 또 털고 막판에 올려오고 빠져나가려는 조짐 아니야? 또 이런 해석 두 가지 중에서 어딜 좀 바라볼까요?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제가 분명히 지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미국 증시는 또다시 이제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또 부각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실적은 좋았는데 왜 10%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냐면 뭐 애저에 대한 이제 매출 성장률이 이제 둔화되는 것도 있고 수주도 뭐 역대 최대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수주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오픈 AI 쪽이라는 거죠. 그럼 오픈 AI가 과연 이 어마어마한 수주를 감당할 정도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또 순환 출자에 대한 우려까지 이제 또 나왔죠. 부각이 좀 네.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그냥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스닥 시장 자체는 실적 시즌이 진행되면 항상 반복돼 왔던 이 AI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이제 검증 과정이 진행이 분명히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분명히 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 미국은 이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세력이 있는 있죠. 그런 네. 흐름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고 특히나 이 글로벌 자금의 이제 순환매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신흥국 시장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요.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수익률이 뭐 전 세계 글로벌 지수 수익률 1, 2위 지금 1등이 코스닥, 2등이 네. 코스피예요.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대만과 홍콩, 브라질 이런 나라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이제 뭐 워낙 뭐 아직 뭐 한 달밖에 안 지나긴 했습니다만 선진국 시장에 대한 어떤 뷰,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시장에 대한 이제 뷰보다는 어쨌든 상반기 내내 저는 신흥국 시장에 대한 이제 신흥국이다. 포커스가 좀 맞춰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온 세계를 다 들쑤시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 조작국, 환율 관찰국으로 또 재지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그건 주말에 네. 커요. 예. 이런 것들까지 이제 계속 이제 좀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은 아마도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조금은 또 비중 축소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감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예 이제 두 종목을 좀 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하고 AD 테크놀로지. 왜냐하면 워낙 나스닥도 요동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정말 멀미가 날 정도였었거든요. 지금 보면 AD 테크놀로지는 1%대 상승, 두산 테스나는 한 2%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두 종목들 한번 보죠. 네, AD 테크놀로지는 어제도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어쨌든 뭐 파운드리나 선단 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 얘기가 좀 나오면 AD 테크놀로지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중에서는 꼭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이제 4만 원대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하고 있는 과정이고 2024년 초에 우리나라에 또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열풍이 불면서 그 당시에 이제 가온칩스, 뭐 AD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막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좀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고가가 한 5만 2천 원 정도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어저께 뭐 컨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뭐 HBM의 승부수,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의 이 적자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제 전략이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AD 테크놀로지는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도 지금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 계속 쌓이고 있고 AD 테크놀로지는 또 삼성 파운드리하고 선단 공정, 이 나노 공정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들을 다수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의 기대감이 이제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네, 두산 두산 테스나도 테스나. 뭐 마찬가지예요. 두산 테스나 오늘 간밤에 뭐 테슬라 주가가 조금 빠져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두산 테스나는 AI5, AI6 칩을 국내 이제 뭐 아직까지 미국 이제 파운드리 2공장이 본격 가동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테슬라의 AI5 칩과 AI6 칩을 국내 이제 사업장 뭐 화성이나 이제 평택이 이제 후보지로 저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화성이나 평택에서 AI5 칩에 대한 이제 생산이 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절반이 시스템 온칩 이쪽이고요. 네. 그 중에 또 절반이 오토 부분이에요. 오토요. 그게 바로 테슬라가 테슬라. 주요 고객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 테슬라의 로보틱스 전환 그리고 이제 AI 칩 개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바로 두산 테스나고 오늘 애플이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네, 나왔잖아요. 나왔죠. 아이폰 17이
예상치를 훨씬 좀 웃도는 이제 매출을 기록하면서 그나마 애플이 오늘 미국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에 투자 심리를 조금 이제 다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두산 테스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다시 한번 이제 갤럭시 S26에는 엑시노스 칩이 이제 탑재가 될 거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의 매출 전망만 감안하더라도 상반기 내내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후공정 기업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이 이미 저기 멀리 뭐 갔고요. 최고가를 좀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두산 테스나도 달릴 때가 충분히 좀 됐다. 그래서 지금 올선 어제 오늘 올선 눌림목이 뭐 살짝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한 7만 원 이상 8만 원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테슬라와 시스템 온 칩 그리고 이제 AI5, AI6 칩에 대한 수혜를 계속해서 좀 예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의 긴 아랫꼬리 봤고요. 코스닥의 긴 아랫꼬리는 우리 준호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네, 그렇게 맞습니다. 폭풍 매수 들어왔는데도 반도체 소부장이 한 15%짜리가 보면 한 마이너스 5% 갔다가 다시 또 그렇죠. 5% 맞습니다. 가고 정말 아찔했었거든요. 우리 코스닥의 이 긴 아랫꼬리는 어떻게 볼까요? 어제 이제 장 초반에 시작과 동시에 3% 정도 상승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2%까지 순간적으로 내려왔어요. 지수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 실적과 이제 콩코를 앞두고 그 기대감에 반도체 소부장 최근에 코스닥이 정말 강력하게 상승이 나줬고 또 이제 일주일 동안 5거래일 동안 17%가 상승이 나줬더라고요 시장이. 그래서 결국 이제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발표 그리고 콩콜 이후에 세로 물량까지 좀 더해지면서 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지금 100조를 돌파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도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그 낙폭을 상당 부분 다 축소하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상승을 견인했던 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그룹주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삼성전자의 이제 메모리 또 쇼티지와 그리고 메모리 슈퍼사이클, 그 HBM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전망을 했었었는데 네. 이번 이제 삼성전자 콩콜에서 또 이제 삼성이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성과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성과를 낸다라는 거는 어떤 단순한 어떤 로드맵이나 어떤 시제품을 낸다는 게 아니라 로봇 관련된 제품을 이제 판매를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또 13% 추가 상승 나와주며 사상 최고치 랠리가 좀 이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게 코스닥의 또 시가총액 1등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동안 에코프로 중심으로 큰 상승이 나와주다가 전일은 또 에코프로 BM이 또 10% 후반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가총액 1등, 2등이 에코프로가 됐고 지금 3등이 알테오젠 그리고 4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또 상승이 나왔던 이유도 작년 12월 달에 유럽의 이제 헝가리 공장이 준공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또 1월 달에 유럽 판매 신설 법인을 설립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유럽 쪽에서의 어떤 판매량이 올해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ESS 쪽에서도 매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과 패시브 자금까지 유입되면서 오늘 에코프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로봇과 2차원지 기업들이 좀 어제 코스닥 상승을 좀 강력하게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 중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발언도 한몫했던 것 했다.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현대차의 어떤 노조를 향해서 약간은 좀 비판하는 어떤 이제 큰 어떤 거대한 수혜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어떤 발언이 나와주고 로봇을 이제 살렸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우호적인 어떤 발언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부분들도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랫꼬리 관련해서 묻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제 네. 어제도 폭풍 매수가 왔잖아요. 네. 코스닥 ETF에 네. 대한 2조. 그러면은 이런 결론은 어때요? 매일 보고 있다가 코스닥 ETF에 기관 자금만 한 네. 5천억에서 1조 들어오면 좀 빠져도 네. 그냥 계속 가도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게 ETF 자금이니까 왜냐면 어제 변동 속에서 물량 맞습니다. 뺏긴 분들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전략을 세워도 될까요? 사실 뭐 최근에는 ETF부터 먼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시작하죠. 주식으로 네. 넘어가는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기관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도 사실은 개인 자금인 게 대부분 다 지금 ETF 자금으로 강력하게 좀 네.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저는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또 이제 ETF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 이제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 쇼크가 있었을 때도
거기 ETF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조정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도 코스닥 레버리지나 이제 코스닥 150 ETF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강한 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또 에코프로 그룹주도 큰 시세가 좀 분출되지 수급이죠, 않았나라고 뭐.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가 가장 이제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좀 코스닥의 이제 활성화 대책이 수급만 온다면,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1,400조 가까운 연기금 이제 연기금. 코스닥에 투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강력한 자금이 이제 코스닥에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여전히 저는 코스닥은 올해 상반기 안에 1,500선은 충분히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고 있는 게 이미 IMF 직전이었던 1997년도에 코스닥의 최고가가 1,390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코스닥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보다 더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코스닥의 어떤 이제 평가가 지금 리레이팅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리뷰 겸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관련해서 이제 한 노조가 뭐 이렇게 맞습니다.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협상 아니냐,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이제 얘기 발언이 로봇을 또 살렸습니다. 지금 프리에서도 로봇주들이 가장 활성화됐어요. 로보티즈 가격적으로 보죠. 네, 일단 뭐 또 이번 주에 또 현대차의 노조에서 이제 회사 측이 일방 통행하면 판을 엎어버릴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이제 거대한 수레를 못 피하고 못한다. 로봇이 일하는 세상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어떤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난번에 이제 노조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거대한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의 어떤 이제 노이즈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흐름은 막을 수는 없다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AI 3대 강국 그리고 로봇 3대 강국이라는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조의 반대로 기술 발전을 좀 저해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미 뭐 미국의 지금 테크 기업들은 올해 막 로봇의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AI 관련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반대로 기술의 어떤 이제 점진적인 어떤 속도를 저해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비판적인 발언이 나와줬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로봇 손 관련해서 지금 뭐 애플이나 지금 구글과 지금 협력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언급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 관련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테슬라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했었던 시제품에 공급했었던 기업이 또 로보티즈다 보니까 어제 또 강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본격적인 로봇 기업들이 또 양산이 시작되면은 가장 기술력이 높은 탑티어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SPG와 로보티지를 어제도 언급해드렸는데 어제 SPG도 그 자리에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와줬고 로보티지도 반등이 나와줬는데 저는 여전히 로보티지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목표가를 좀 상향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35만 원 라인대를 장중에 거의 터치를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다시 한번 38만 원 라인대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좀 로보티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로봇주는 지금 목표가가 어떻게 보면 뭐 계속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따라 잡으시고 익절 라인들 꼭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또 우리 유튜브 쪽과 게시판 쪽에서는 이 두 종목에 대한 문의가 정말 큰 것 같아요. 2026에 시작한다라는 2026 시장님, 영민 매니저님, HLB 그룹 급락 관련 리뷰 부탁드려요. 연일 기관 수급도 좋고 재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꺾을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주셨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입니다. 여러분들 왜 ABL 바이오 안 하나 기다리고 계셨죠? ABL 바이오 모리님입니다. 유상증자 왜죠? 자금이 충분한 회사가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재우리님도 해주셨네요. 지금 공시 내용을 보면 유상증자 전환가가 12만 원으로 나옵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실화인가요? 영 매니저님, ABL 바이오를 먼저 좀 질문이 많으니까 가고 HLB를 가죠, 두 종목을. 이게 이렇게 이제 무지성 매매를 하니까 제가 제약 바이오를 1년 내내 자꾸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ABL 바이오가 유증했다라는 공시가 그 어디에도 없잖아요. 유상증자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ABL 바이오가 어저께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신주 상장 공시가 나왔거든요. 추가 상장. 그 추가 상장 공시가 뭐냐면 작년 11월 달에 여러분들 1라인 1, 2 쪽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 했잖아요. 217억 원치 주식을 팔았단 말이에요. ABL 바이오가 1라인 1, 2 쪽에. 그게 주당 발행 가격이 12만 얼마예요. 7,000원. 그러면 217억 나누기 12만 얼마 나눠보시면 딱 17만 주잖아요. 그 17만 주가 상장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유증 이슈하고 연결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사시면은 그냥 땡큐하고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유상증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슈고요. 이미 작년 11월 달에 ABL 바이오와의 대형 기술 이전 계약 3조 8천억짜리 기술 이전 계약이 터졌고 그 당시에
ABL 바이오가 일라이 릴리 쪽에 자금 투자를 직접 받으면서 지분을 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됐던 게 와, 빅파마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 최초로 ABL 바이오에 지분을 직접 투자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당 발행 가격이 12만 5천 원이었던 그 당시의 가격은 12만 원이었어요. 시장 가격으로 발행을 했던 건데 그 뒤에 일라이 릴리에 대한 수혜가 이제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발행 가격이 좀 싸게 보이는 거지. 그때는 실제로 일라이 릴리가 시장 가격으로 ABL 바이오와 계약을 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이제 참여를 했고 그 주급이 납입이 되면서 신주 발행이 됐잖아요. 그 신주가 상장됐다는 공시가 나온 거니까 이게 무슨 유상증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빠진 거라면 정말 그야말로 땡큐하고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ABL 바이오가 혹은 뭐 주주 배정 지금 유상증자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작년에 이제 딜을 한 것만 해도 계약금만 해도 1,000억이고 지금 ABL 바이오한테 또 일라이 릴리 쪽에 또 217억 원치 3자 배정 유증해가지고 자본 조달까지 했고 그 전에 이제 마일스톤이나 계약금 받은 것까지 감안하면은 사실은 유상증자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ABL 바이오가 이제 오늘 빠지는 거는 뭐 사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어제 나온 공시 그거는 일라이 릴리 쪽에 이제 3자 배정 유증으로 발행했던 이제 신주 17만 주가 상장되는 공시다. 그래서 유상증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얼마 전에도 사실 ABL 바이오가 뭐 유증을 한다 이런 루머가 좀 돌았었는데 만약에 그런 루머가 또 도는 거라면 또 땡큐하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루머 돌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제 17만 원, 18만 원까지 빠졌다가 25만 원까지 폭등을 했으니까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ABL 바이오 이슈는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제가 잠깐 정리를 할게요. 지금 공시 내용을 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이제 나와서 17만 주고 12만 5,900원인데 지금 영민 매니저 이야기는 요 사안은 지난번 그 일라이 릴리 할 때 이미 돈 들어오고 네. 판 끝난 이제 그거를 그렇죠. 이제 확정해서 들어온 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유증을 한다는 재료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7% 밀리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게 되니까 또 그 외에는 사노피 관련 하락입니다. 사노피 관련 악재도 악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ABL 바이오의 이 급락은 좀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적어도 어제 나온 이 추가 상장과 관련된 이슈는 유상증자 아니고. 이슈하고는 전혀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제 지금 다른 이슈가 있다면은 뭐 주가가 하락하는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공시와 관련된 건 작년 11월 달에 일라이 릴리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3자 배정해가지고 투자 받은 거잖아요. 일라이 릴리가 이제 ABL 바이오의 지분을 직접 확보한 케이스고 주급 납입이 되면서 이제 신주 발행이 됐고 그 신주가 이제 17만 주가 새롭게 이제 상장이 되는 거다. 그 공시가 나온 거니까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슈가 있다면 뭐 제가 찾아가지고 네. 주 추후에 또 피드백을 해드리면 될 것 좋습니다. 같고 그다음에 이제 HLB 요것도 이제 오늘 주가가 많이 좀 빠지고 있는데 HLB도 어저께 뭐 애프터마켓부터 막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요거는 이제 약간은 좀 굳이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좀 악재성 이슈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HLB를 사는 거는 예. 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샀다라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기관 수급 안 잡힌 게 없어요. 금융투자 쪽에 ETF 이제 개인들의 이제 매수 자금들이 계속 왜냐하면 이제 기관 이제 금융투자라는 이제 이 기관 투자자가 가격 조성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ETF를 매수하게 되면 금융투자가 그 가격 조성자의 역할로 해지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씩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가 이제 하는 걸로 잡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제 금융투자의 매수가 잡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기관이 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앞뒤는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제 호재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면 HLB는 최근에 임상 3상 이제 3수째 미국 FDA에 이제 리보세라닉과 이제 캄렐리 주맙 이 3상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품목 허가를 재신청을 했잖아요. 그 서류 제출을 한 게 이제 이틀 전이었고 그 서류 제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이제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판이 깨지지 않고 아직 이제 심사를 한다라는 거. 근데 그 서류 제출을 하고 딱 이틀 만에 어저께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미국 FDA에서 이제 심사를 하겠다라는 걸 통보를 받았어요. 네. 통보를 받았던 것까지는 이제 좋았는데 이게 클래스 A냐 클래스 B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클래스 1, 클래스 2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클래스 1로 통보를 받으면 보통 이제 HLB는 서류 제출을 해가지고 재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클래스 1으로 만약에 분류됐다라고 하면 2달 만에 끝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만 보완해가지고 숫자만 뭐 어느 정도 이제 보고서상으로 확인하면 바로 이제 품목 허가 여부가 이제 2달 안에 결정이 되는 건데 클래스 2로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이거는
최소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중국의 또 항서제약과 관련된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CMC에 대한 실사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이제 복잡한 과정들이 또 남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아마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실망 매물 때문에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급락이 이제 연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HLB는 약간은 저는 좀 악재성 이슈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재심사를 했을 때 클래스 2로 분류가 되고 나서 신약 승인 받는 확률이 거의 5%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악재성 이슈는 이제 부각된 건 맞다. 다만 아직까지 뭐 결론이 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보류됐던 것도 중국 쪽이 이제 항서제약하고 지금 병용요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지금 중국 계속 견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항서제약에 대한 어떤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들 다시 이제 재실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허가 여부가 이제 결정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6개월 정도 이제 시한. 그러니까 서류 신청을 한 게 아마 1월 20 며칠이었으니까 7월 달 정도 되면은 7월 되면은 이제 품목 허가 여부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가불을 뭐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LB 리보세라닙 잘 돼야죠. 잘 돼야 됩니다. 네. 이제 클래스 2로 분류가 됐고요. 방금 영민 매니저가 이야기해 줬지만은 이게 재심사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반기 이후에나 정말로 정말 대기적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가 되니까 꽤 기다리셔야 되고 이제 그런 악재 속에서 오늘 또 최근에 급락이 나옵니다. 현재 프리에서도 11%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준호 매니저 일발을 한번 가구 출발도 해보죠.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의 일발은 이제 제가 이번 주에 클래시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클래시스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닝 시즌에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올해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결국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클래시스의 좀 후속 기업을 좀 들고 와 봤습니다. 바로 LNC 바이오라는 이제 스킨 부스터의 강자 리투 기업을 좀 들고 와 봤는데 올해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매출액은 1,18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89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36%, 영업이익은 207% 이상 급증하는데 그 안에서 주력 제품인 리투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출시 첫 해에 60억 정도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 전망치가 500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33%를 지금 이제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투오의 어떤 지금 이제 글로벌 확대가 올해 본격화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지난 4분기 실적이 아니라 올해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에 만약에 부합하거나 조금 하이하더라도 올해 가이던스가 좋고 올해 폭발적인 성장이 나와준다면 그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클래시스 후속으로 이제 LNC 바이오를 들고 왔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난해에 출시됐던 세포 외기질 스킨 부스터 리투오가 지금 이제 실적을 빠르게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킨 부스터 이제 신제품인 엘라비의 리투오가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관폭 성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LNC 바이오는 우리가 실적 하나만 봐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리투오는 무세포 동정진피를 적용해서 세포 외기질을 기반으로 한 피부 보공과 그리고 재생치료제다. 그래서 한마디로 약간 이제 볼거짐이라든지 주름이 있는 자리에서 스킨 부스터를 맞으면 그게 부풀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평평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저 또한 사실 예전에 한번 목에 한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치채신 분들은 제가 목에 한번 멍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리토를 직접적으로 맞았는데 병원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리토에 대한 평이 너무나 좋아요. 실제로 피부 재생 효과가 너무나 좋다라고 해서 줬다면 목에 맞아 너무 아프긴 했지만 실제로 효능이 제가 좋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제가 실질적으로 임상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주베루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맞아봤는데 지금 RNC 바이오의 실제로 지금 리투오가 가장 지금 효능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입소문이 지금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는 막 일시 품절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기가 끄니까 용량과 입자 크기를 변경해서 다양한 라인업들이 계속 좀 출시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회의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20여 개국 인허가를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시체에서 채취한 진피 조직을 좀 깨끗하게 가공해서 이제 그 인체 조직의 어떤 이식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입소문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라는 거고 일본에서는 이미 지금 이제 시장 출시를 마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해외 매출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도 진출했는데 LNC 바이오의 자회사인 LNC 차이나를 통해서 상하이 JR 라이프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 상태라서 지금 이제 중국 내에 23개 판매 대리점과 유통계약을 완료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리티오 생산 능력도 지금 3배 이상 확대를 할 계획이다 보니까 올해 이제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투오 관련해서 스킨 부스터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도 지금 이제 2년 내에 출시를 좀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까지도 본격적으로 이제 LNC 바이오가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클래시스라든지 그리고 국내 피부 미용 의료 기업들과의 어떤 이제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용 영역을 넘어서서 지금 재생의학 솔루션 플랫폼 기업으로 확실하게 지금 탈바꿈하는 해가 바로 올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그 안에서 특히 피부 미용 업체들은 올해도 좀 매출 성장세가 더욱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 LNC 바이오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LNC 바이오 리쥬란의 아성을 깨네 못 깨네 깨네 못 깨네 했는데 지금 우리 준호 매니저가 직접 맞습니다. 네. 시술을 받으면서 몸소 체험한 LNC 바이오였습니다. 가격 조약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실제로 받아보기도 했고 받아봤죠. 제가 임상을 거쳐본 적이 있잖아요. 준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LNC 바이오는 직접 제가 한번 맞아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일단 78,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93,6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66,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그렇죠. 지금 아까 속보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첫 번째 김정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관세 이거 재부 협상 부분들이 일단은 좀 미궁 속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풀이도 안 좋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아예 피난처를 이제 뷰티 쪽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블시 바이오로 좀 왔었고요. 이 속보 전해지면서 지금 프리마켓 잠깐 볼까요? 현대차 그룹주가 또 한 2%대 정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첫날이고요. 첫날입니다. 그래서 김정관 장관이 내일 또 이어진다, 회담이. 그래서 관세 갈등에 대한 건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우리 측의 입장, 또 우리 국회의 비준 같은 것들을 잘 설명하겠다. 그러나 아마도 첫날 회의는 상당히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일단 프리마켓에서 왔다라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영민 매니저, 네. 어제 우리가 펩트론을 한 마이너스 5%대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한번 살짝 그 전략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주요에서 그게 플러스 오니까 이제 10%를 어딥니까 하루에 10%가 맞습니다. 요즘 뭐 눈높이가 높아졌지만 그런데 지금 또 바이오가 꽤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제 큰 손 분들이 좀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한번 이 전략 해볼까요? 어제도 이제 개장 초반에는 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쪽으로 시선이 다 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 딱 전략을 어떻게 제시를 해드렸었냐면 프리에서는 오히려 빠지고 있는 제약바이오를 사시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ETF 자금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튀어오르면 차익 실현하고 던지고. 반도체 이제 눌리면 사셔라 이랬는데 어저께 정말 기가 막히게 만약에 그걸 하셨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냥 개장하자마자 바로 그냥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다 신고가 튀어 올라가고 펩트론도 마찬가지 네. 플러스 전환 됐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반도체 이제 급락했을 때 또 주워 담았으면 또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뭐 오늘도 저는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ABL 바이오 쪽도 보니까 사노피가 이제 실적 그렇죠. 발표를 네. 하면서 이제 ABL 바이오가 또 사노피 쪽으로도 이제 4조 원대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BBB 셔틀 플랫폼이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그거더라고요. 일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하는 이 BBB 셔틀 플랫폼이 사노피의 어떤 주력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제외됐다. 임상 개발하는 올해 이제 중점 개발 이제 계획에서 제외됐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ABL 바이오 쪽에서 분명히 이제 저는 해명에 대한 이제 답변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이게 무슨 임상을 중단한 것도 전혀 아니고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가 또 사노피뿐만 아니라 GSK 쪽으로도 이미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을 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컴패스 테라피틱스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담도암 이게 2, 3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업화가 거의 임박한 또 파이프라인이 이제 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이상훈 대표는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이 담도암 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ABL 바이오 오늘 주가 빠지는 건 어제 이제 펩트론과 거의 비슷한 저는 결말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항상 오히려 이제 프리에서 좀 조정을 좀 받는데 또 ETF 자금 들어오고 업종에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매수가 좀 시작되면 주가는 충분히 조금 반등에 또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HLB도 마찬가지고 HLB도 어쨌든
시총 최상단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ETF 악재가 좀 자금 있었음에도 보면. 불구하고 네. ETF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 가격 방어는 어느 정도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펩트론은 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이제 리뷰해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이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경구 제형이라든지 1개월 제형에 대한 이제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올해도 정말 좀 무궁무진한 이제 확장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소문들이 계속 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펩트론도 한 35,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3천당 제약이 그야말로 천당으로 가고 있거든요. 3천당 제약 시총이 지금 10조 원을 넘어섰어요. 작년 연말에 제가 3천당 제약 여러분들께 공략해가지고 소개해드렸던 가격이 그때 네. 2, 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50만 원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펩트론도 주가가 그동안 한동안 좀 오랫동안 눌러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티슈진도 좀 짧게 가격 전략만 네. 좀 얘기해 주시죠. 티슈진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네. TGC에 대한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한 시장 가치가 한 8조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추정을 좀 해드렸는데 티슈진 시총이 이제 8조를 넘어서 9조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티슈진은 신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맞아요. 구간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코롱 티슈진이 또 좀 특이한 게 코스닥 상장 종목이긴 합니다만 코스닥 150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좀 어떤 분들이 이제 코스닥 150이 아니면은 수급적으로 좀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올해 정기 변경 때 무조건 편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코스닥 15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또 네. 그 자금을 추정하는 또 기관 외국인들은 매수를 좀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또 수급적인 측면을 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렵지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11만 원, 12만 원 그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이제 슈팅이 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도 글 많이 올라옵니다. 아가다 님도 ABL 바이오 사노피 파이프라인에서 제외됐습니다. 개발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BBB 셔틀이라는 걸 같이 좀 사노피랑 하려고 했는데 사노피가 약간 물러나면 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지금 바이오가 또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전략이요. 이 전략은 이제 여러분이 트레이딩 자금인 거고요. 막 전 재산 이게 맞는 줄 알고 네네. 또 넣었다가 코스닥 ETF 자금 들어오고 팔아야지 하다가 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잡으면서 맞습니다.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도 꼭 혹시 우려 때문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아키아 기어님이 저희 큐시트를 보고 계시나요? 방산 얘기는 안 하노 하셨는데 하나요로가 어제 또 천무 우리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노르웨이까지 가서 지금 방산이 굉장히 좀 좋아요. 하나 에어로도 4%대지만은 하나 시스템 또 있고 뭐 인텔리안 테크 등등도 갑자기 6월에 스페이스X 상장한다면서 맞습니다. 네. 방산 또 있네요. 뭐 우정부. 6월 스페이스 상장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 생일 때 맞춰서 IPO를 추진한다라는 전망이 지금 지배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도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초소형 위성 인공위성 관련된 지금 수주전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하나 시스템과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또 저궤도 위성 통신 경쟁이 더욱더 좀 심화되면서 뭐 인텔리안 테크부터 시작해서 하나 시스템 같은 저궤도 위성 통신 같은 기업들도 올해 어떤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좀 반영되고 있다. 우리 그래서 천무도 잘했고요. 맞습니다. 네. 천무도 잘했고 그리고 스페이스 상장 기대감이 사실 우주항공, 우주 방산 섹터의 어떤 상승을 가장 강력하게 좀 견인하고 있는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그리고 추가 이제 방산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방산 섹터 특히 우주 방산 섹터 제가 예전부터 방산 안에서 볼 거면 우주 방산을 좀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이유가 그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요로의 천무 또 우리 K9 자저포 이런 것들은 진짜 이제 세계적인 또 그런 방산 무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영민 매니저 일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발도 이제 제약바이오예요. ST팜이라는 종목을 네. 공략을 좀 해드릴 네. 거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코롱 티슈진 이제 리뷰해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티슈진이 주가가 급등한 건 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 쪽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코롱 티슈진에 이제 TGC가 삼상 이제 투약이 다 끝났고 올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삼상 이제 추적 관찰이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품목 허가로 가는 도전.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바이오 쪽은 삼상 특가 펀드 이걸 지금 띄우고 있잖아요. 3월 달이 되면 이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이제 직접 운용사를 선정해서 일단 시작은 1,500억 정도 규모로 시작하는데 이게 거의 조단 이상으로 저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삼상과 관련된 기업들 제가 코롱 티슈진 매지원 가장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고 그리고 후속주로 엊그제 그냥 한미약품 얘기한 그날 바로 그냥 한 15% 이상 또 급등이 나왔었고 큐리언트도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삼상 기업 중에 하나 남아있는 게 한올바이오파마예요. 한올바이오파마는
바토클립업 삼상 탑라인이 3월 중에 지금 발표가 될 예정이 이뮤노반트가 지금 발표를 하고 이뮤노반트 아직까지 지금 M&A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몸값을 지금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의 이제 바토클립업도 삼상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주목받기 시작.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탑라인 결과 발표되고 나면 일본에서는 그냥 승인 절차 들어가서 바로 상업화 갈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제 좀 주목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ST팜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건 사실 ST팜을 소개해드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우리 정부에서 또 나온 얘기 중에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꽤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실제로 이번 주 월요일 날 국민연금의 이제 기금 운용 계획 이제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원래는 14.4%로 줄였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14.9%로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0.5%포인트 비중이 좀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후속 대책으로 지금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대안, 이제 국민연금 운용을 할 때 코스닥의 이제 대표주들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이걸 이제 벤치마크로 활용을 할 거고 오히려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걸 이제 2배를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담게 될 거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비중이 해외 비중에 비해서 뭐 훨씬 작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14.4% 정도 이제 국내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게 기준인데 전체 국내 주식 투자 금액 중에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비율은 3%밖에 안 돼요. 정말 충격적이죠. 시총을 비교해 보면 코스피 시총이 지금 4천조 원이 넘어가고 코스닥이 한 600조 정도 지금 됐으니까 사실상 뭐 시총으로 따지면 한 15%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고작 3%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비중이 너무 현저하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이제 시행되면 연기금이 코스닥의 이제 주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갑자기 연기금이 들고 있지도 않은 종목을 매수한다는 것보다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지분 투자 확대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ST팜이 올해 1월 달에 이제 새해가 되자마자 이제 지분 공시가 나온 게 대량 이제 지분 공시가 나온 게 이제 연기금이 ST팜의 지분 5.02%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5%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는 지분 공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투자 활성화가 이제 계속 됐을 때 어찌 보면 ST팜은 연기금의 이제 투자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제가 포커스를 놓고 ST팜을 이제 공략을 하는 거. 요 종목도 사실 작년 연말에 이미 뭐 한 12만 원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15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만 시총이 이제 3조에 도달을 했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실적까지 충분히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작년 8월 달에 노바디스 이제 렉비오 원료의약품 공급한다라는 거 800억 이상 수주 공시가 나왔고 엊그제 또 미국의 바이오텍 기업 쪽에 800억 이상 수주가 또 나왔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수주가 좀 쌓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실적도 좋고 시총은 3조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이제 연기금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기업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ST팜을 오늘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뭐 주가는 조금 올라섰는데 최근에 뭐 요 정도 안 올라온 종목은 별로 없어요.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 좀 진행됐고 추세적으로 저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뭐 15만 원대 이제 매수를 좀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고 목표가는 19만 원 정도,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고 핵산 치료제 CDMO 기업이죠, ST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RNA 치료제도 그렇습니다. 함께 있는데 요즘 이 RNA 치료제 언급 많이 됩니다. 디즈니 채널인가요? 거기에서 뭐 더 뷰티라고 뭐 최근에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풍기는 게 또 RNA 쪽 때문에 한번 보시죠. 거기도 RNA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가 하나가 떴는데 일론 머스크가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합병을 하겠답니다. 스페이스를 단독 상장을 안 하고 합병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제 후속 뉴스가 나오면은 저희가 계장 전문가들과 함께 이 뉴스가 어떻게 국내 증시에 오는지도 볼게요. 아, 이러면 이게 스페이스X 쪽에는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을 것도 같은데요. 한번 시장 판단도 보도록 하고 속보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